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 구매를 위해 100만 불가량을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집을 사고 나면요, 남편은 본인 단독 명의로 이걸 하고 싶은 눈치이고, 저는 나중에 이건 와이프인 거죠,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동 명의로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시네요. 누구 명의냐와는 무관하게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 구매를 위해 100만 불가량을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집을 사고 나면 남편은 본인 단독 명의로 하고 싶은 눈치이고, 저는 나중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해서 공동 명의로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누구 명의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말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게 결국 커뮤니티 프로퍼티 또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는요, 50개 주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 9개 주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나머지 주는 non community property state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냐면, 결혼을 한 커플이요,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은 기본적으로 공동 자산으로 본다라는 그런 default expectation이 있는 거예요. Unless you prove it otherwise. 그렇죠? 무슨 얘기냐?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아닌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다라고 따로 꼬리표를 대서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부부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부부 공동자산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따질 것도 없고 그냥 혼인 기간 중에 무슨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공동자산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에 반해 만약에 내가 꼬리표를 따로 달고 보여줄 수 있다면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non-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는 그런 룰이 아니고요.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도 다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결혼 기간 중에 취득했다고 해서 공동자산으로 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각 배우자가 기여한 바,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게 non-community property state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게 있겠죠.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인데, 만약에 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금 요 앞서 사례가 해당이 될 텐데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한 배우자가, 특정 배우자. 여기서는 지금 시부모님들이라고 했으니까 남편 쪽 부모님이죠. 이 남편에게 예를 들어 100만 불을 증여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샀다라고 하면 이건 혼인 기간 중에 샀지만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증여를 받았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공동자산일 경우에 절세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오해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산을요, 혼인 기간 중에 취득을 하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서 공동자산인 건 맞는데, 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머지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그 자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면세여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자산 50%를 받는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unlimited exemption, 즉 그와 같은 부부간의 증여 상속은 무제한으로 tax free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가진 50% 쉐어가 서바이빙 스파우스에게 넘어갈 때 그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US 시리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자체로서 언리미티드 익셈션의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에 우리가 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식, Q-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 소유로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US 시리즌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얘기였었고요. 그럼 이제 공동자산이냐 아니면 separate property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은 뭐 집을 사는데 한쪽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마도 짐작하시겠으나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주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첫 번째로. 그렇죠. 내가 뭐 뉴욕에도 절반 살고 또 뭐 저 캘리포니아에도 절반 살아요. 그럼 뉴욕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취득한 혼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자산을 어떻게 따지느냐, 부부 공동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질문에 대한 답은요, domicile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의도, 내가 permanent resident로서 어디에 거주하고자 하는지를 의도라고 했을 때 그 의도가 어느 주에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게 기본 법이고요.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혼인 기간 중에 내가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에요. 셀럽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유명한 셀럽이 결혼 이후에도 나는 굉장히 나의 어떤 유명세를 떨쳐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나의 배우자가 그 자산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걸 하느냐. 결혼 전 계약이죠. 프리넙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프리너피셜 어그리먼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하죠. 그리고 이게 꼭 아주 유명한 뭐 연예인들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일반인들도 결혼 전 혼전 계약서 이게 좀 정서상 뭐 어색하고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그런 커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라고 여기 썼는데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로 간다고 치면요. 그 전에 내가 취득한 자산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혼인 기간 중인데 혼인은 내가 예전에 했고 그때 취득한 자산인데 내가 갑자기 이 캘리포니아에 이사 가면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는 건데 그럼 과거에 그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것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가야 된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이사 가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는 이것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하고 나서라고 쳐도 내가 non-community property state 다른 어떤 뉴욕주나 뭐 외국에서 취득한 자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나는 separate property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요. 내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된 뒤에 판 돈을 가지고 바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있는 동안에 어떤 부동산을 사요. 그럼 이거는 community property인가 아니면 separate property인가 뭐 이런 문제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혼할 때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나의 재산에 있어서 재산권의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금액의 어떤 사이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 그러면 미리 플랜 어헤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결론일 겁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한쪽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증여이고 그 돈을 써서 프로퍼티를 취득하는 거니까 캘리포니아 거주자,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의 거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은 남편의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가 답입니다.